어서오세요. 트레이더 T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이동평균의 활용에 대한 제 의견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뭔지는 알고 계신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해볼게요. 그것까지 설명하면 영상도 길어지고 하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다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들 중요 이동평균선의 지지와 저항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매매에 활용하죠.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단정지어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굉장히 가시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거죠. 이평선이 이렇게 아래에 이렇게 있으면 내려오다가 이평선에 닿으면 지지를 한다. 그래서 올라가고 이평선이 자 이렇게도 있다 칩시다. 이것도 하나 이평선이라고 치면 이평선이 이렇게 뚫리면 다시 올라올 땐 여기가 저항이 되고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매매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너무나 가시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가격은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 이걸 설명하는 영상들이나 자료들을 보면 맞는 어떤 부분들만 이렇게 잘라서 장면을 잘라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셨다면 아실 거예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실제 매매에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것만 활용하면 손절도 많을 수밖에 없고 확률이 상당히 떨어지죠.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해석해내야만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를 쓰고 있어서 그래요. 5일선, 11선 주식하시는 분들은 또 익숙하실 거예요. 21선이 황금선이다 해서 노란색으로 항상 표시가 되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심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보고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를 어느 정도 해석해내는 것이 중요하고 활용 방법을 알아둬야만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만을 활용하면 손절도 많을 수밖에 없고 매매적으로 있어서는 확률이 상당히 떨어져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동평균선에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를 잘 기억하고 계속 눈에 여러분들이 익혀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하나는 이평과 타임프레임의 비밀이에요. 타임프레임. 그리고 또 하나는 이동평균, 이평 간의 이격이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이평 간의 이격.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제가 한번 이제부터 설명을 본격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동평균선을 먼저 설정을 한번 해볼 텐데 5개 정도만 한번 써볼까요? 그래서 좀 눈에 보이기 쉽게 가장 단기 이평선부터 중장기 이평선으로 내려갈수록 빨주노초 파 약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빨, 주, 노, 초, 파 이렇게 하면 좀 가시적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거는 설정이 맘대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지만 조금 더 나은 설명을 위해서 이 간격이 너무 중장기 이평선에 대한 부분이 좀 모호함으로 타임프레임은 적당하게 벌어져 있는 단기, 중기, 장기 이평을 벌어지게끔 하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자주 쓰는 일주일선 그리고 단기 2주선이고 그리고 한 달선 30일 그리고
세 달선, 그러니까 분기별, 분기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반기, 그러니까 1년의 절반, 6개월선이죠. 3개월선, 6개월선.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평과 타임프레임의 비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큰 타임프레임의 상승 추세, 이 하락 추세,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작은 프레임으로 가면서 단기적인 움직임을 해석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큰 타임프레임을 일단 예시로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월봉입니다. 월봉이고, 월봉상 아까 전에 빨주노초 파남보 순서로 단기 이평에서 중장기 이평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세팅을 해놨죠. 그러니까 이 빨간색이 단기 이평선이에요. 그리고 주황색은 그 다음 단기 이평선이고, 이 노란색은 중기 이평선 정도가 되겠죠. 그랬을 때 보시면 이 빨간색이 골든 크로스, 빨간 이평선이 쭉 내려오다가 이 골든 크로스가 되는, 흐름을 바꾸는 부분이 여기에요. 정확하게 넘어선 자리가 여기죠. 여기를 월봉 기준 뭐 한 파란색 정도로 해볼까요?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빨간 선이 중기 이평선까지도 돌파를 확정짓는 캔들을 만들 때는 이때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때도 표시를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 월봉보다 작은 타임프레임으로 넘어갈게요. 주봉이에요. 주봉상 이렇게만 봐도 해석이 월봉상으로는 이때부터 추세가 반전되었다. 이게 쭉 떨어지던 추세가 이제 반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월봉에서는 여기서부터 지금 추세가 반전된 걸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있었는데, 주봉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작은 타임프레임으로 봤을 때는 이 빨간색이 단기죠. 단기 이평선이 언제부터 이 중기 이평선을 넘기 시작하나요? 이 자리부터요. 그죠? 그러면은 이 자리도 표시를 한번 해줄게요. 빨간색이 정확하게 여기서 이 중기 이평선과 골든 크로스를 이루죠. 그러면 요거는 조금 더 옅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까요? 조금 더 옅은 요 정도 옅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 빨간색 단기 이평선, 가장 단기 이평선이죠. 이 가장 단기 이평선이 이 중기 이평이 아니라 장기 이평마저도 돌파를 해내는 지점, 여기죠. 여기 이 단기 이평이 장기 이평마저도 돌파를 해내는 지점이 여기에요. 여기.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강세가 표현되고 있다 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 더 표시를 할게요. 하나 더 표시를 할 게 뭐냐면, 이 파란색이 초장기 이평이잖아요. 아까 전에 그 빨주 노 초 파에서 이 파란색 라인을 빨간색이 돌파하는 시점이 언젠지를 체크를 해볼 거예요. 보시면 빨간색이 파란색 라인을 돌파할 때 여기죠. 여기 이렇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시면 이 빨간색 초단기 이평선 있죠. 이 단기 이평선이 갑자기 이 중기 이평선을 여기서 중기 이평선을 돌파를 해줬다가 여기서 이탈을 하죠. 그럼 이탈한 이 지점은 약세, 주봉상 이평선의 약세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약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기간, 이탈한 지점이 여기서부터, 그리고 다시 회복한 지점이 여기에요. 여기. 이만큼은 약세 구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약세 구간은 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세팅이 끝났고 자, 일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표시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큰 타임프레임에서의 이 차트에 대한 해석이 어느 정도 나온 거예요. 보시면
이 옅은 게 주봉이죠. 주봉상 추세가 반전되었다라고 봤던 부분은 이미 여기서부터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우리는 내려오던 추세가 반전이 되었다라는 걸 컨펌을 받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상방에 대한 매매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떨어지면 롱, 떨롱에 대한 자리를 계속 분석을 해야 되는 자리, 그 확률이 높은 자리란 말이죠. 여기서부터는 쭉 계속. 그래서 어떠한 지점에서 떨어지면 상방을 봐야 되고 떨어지면 상방을 봐야 된다. 떨어지면 상방을 봐야 된다라는 그러한 해석을 우리가 그러한 방향의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여기서부터는 파란색은 월봉상 이제 상승에 대한 추세가 확인되는 자리였죠. 그러면은 여기와 여기를 더불어서 강해진 거예요. 모멘텀이 상방에 대한 흐름이 더 강해졌구나, 더 컨펌이 되었구나. 그럼 더더욱 상방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떨어지면 상방을 봐야 되고 떨어지면 상방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이탈을 하면서 떨어져도 상방을 봐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평선을 여러분들이 타점을, 그러니까 내가 매매를 하기 위한 타점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평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평을 우리가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은 힘의 세기 그리고 추세, 즉 힘이 향하고 있는 이 방향성을 확신하기 위해서, 그래서 분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우연하게, 자 보세요, 여기서는 이평을 맞고 반등을 했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죠. 근데 이런 자리가 여러분들, 자 여기 동그라미 표시한 부분 보세요. 뭐 주봉, 월봉 이런 거로 보면 아마 걸리는 게 하나, 자 맞죠? 주봉상 단기 이평선에 걸리고 반등을 했어요. 여기서는. 그쵸? 그래서 이게 주봉, 뭐 월봉, 일봉, 4시간봉 돌리다 보면 걸리는 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타점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참고를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아까 전에 반등을 했던 자리, 일봉상에서도 이평을 맞고 반등했던 자리가 주봉상에서도 이렇게 이평을 맞고 반등을 했잖아요. 참고를 할 수 있는 자료는 되지만 명확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점을 위해서 이거를 분석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해두시고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전에 추세가 계속해서 이제는 상방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떨어지면 롱에 대한 부분을 일봉 기준 그리고 주봉, 월봉 기준에서는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크게 떨어졌죠. 근데 크게 떨어져도 아직까지는 어떠한 상방에 대한 모멘텀이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상방을 계속 봐야 되는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타점에 대한 부분은 뭐 전저가 여기든 뭐 피보나치가 이렇게 비율을 쟀을 때 어떻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잡아야겠지만, 그리고 익절을 하는 부분도 이평에 대한 저항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근거가 있어서 여기서 익절을 해야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서 상방을 해석해야 되는 자리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는 아까 주봉상 약세가 확인된 구간이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주봉상 약세가 확인된 구간이라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크게 주봉상 약세가 확인된 구간은 여기서부터 전에 여기서 횡보하다가 한 15% 정도가 떨어진 자리죠. 여기가. 그런데 떨어지고 여기서는 이제 큰 추세가 계속 상승이니까 올라갔지만 이런 자리,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진 자리가 한 20% 떨어졌어요. 그리고 난 뒤에 여기서 슬금슬금 회복을 해주다가 또 한번 이렇게 40-50%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한 초석이 되는 자리, 지금 약세로 표시한 자리가 대략적으로 이러한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후에는 차트 해석상 상방이 더 강했기 때문에 올라갔지만 이렇게 추세의 분출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조심을 했어야 됐고, 그렇게 봤었을 때 여기는 조심을 했어야 하는 자리다. 하지만 이렇게 조심을 했다가 여기서부터 아까 주봉상 약세가 끝났죠. 주봉이 봤을 때 다시 한번 중장기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이 올라타주는 형태가 여기서 컨펌이 되었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더할 나위 없이 다시 계속해서 상방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다시 상방을 봐야 되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차트 해석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여기 주봉상 장기 이평선까지도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더 확실한 상방이 나왔고, 여기서는 월봉상 그러한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또 확실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떨어지면 롱, 떨어지면 롱, 떨어지면 롱에 대한 해석을 계속해서 놔야만 했던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이 이평의 분석을 봤을 때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평과 타임프레임의 비밀, 이게 4시간 봉으로 내려오면 더 작은 타임프레임이기 때문에 이 4시간 봉에서도 또 해석을 하시면 돼요. 지금 시간 관계상 4시간 봉은 제가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어떠한 모습이 나오고 난 뒤에 이 주요한 자리들, 이러한 모멘텀들이 나왔을 때는 계속 그 방향으로서의 해석을 해야만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타점을 위해 여러분들이 이 이평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힘의 세기와 추세, 힘이 향하고 있는 이 방향성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월봉, 주봉, 일봉, 4시간 봉 이렇게 내려오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평선 간의 이격, 이평선 간의 이격에서 확인하는 모멘텀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뭐 이제 여러 시중에 있는 여러 영상들 보면 아까 전에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뭐 이 단기 이평선에 캔들이 멀어지면 수렴하려고 하고, 멀어지면 수렴하려고 하는 이러한 성질이 있다. 이평선에는 이러한 설명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고, 이 캔들이 이격이 벌어졌을 때,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 그러면 여기서는 숏을 봐야 된다. 다시 수렴할 때까지. 그리고 여기 수렴하면 다시 롱을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라는 설명들이 많은데, 이건 굉장히 모호한 설명이고 실제 매매에 활용할 수가 없는 설명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얘가 어디까지 발산을 할지, 이 단기 이평에서 어디까지 멀어질지는 계속 달라요. 여기는 3% 멀어졌죠. 여기는 15% 멀어졌어요. 또 어떤 자리는 3% 멀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방이 뚫려 버리기도 하는데, 어디서 대체 타점을 매수를 해야 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겠어요? 굉장히 불분명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이평 간의 이격을 확인하는 거지, 이평과 캔들의 이격을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평들끼리, 이 이평선들 간의 이격 보시면 이평선이 이렇게 모이죠. 지금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이 다 모이면, 이렇게 모이면 이때는 위든 아래든 가격의 발산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한 해석을 위해서 이평 간의 이격도를 봐야 되는 거지, 뭐 이게 벌어지면 모이고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평이 모이면 발산을 하면서 가격이 쭉 시세가 분출이 되게 됩니다. 그게 위든 아래든. 근데 이 경우에선 지금 여기에서는 위로 분출이 됐죠.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 자, 여기서부터 넓어지잖아요, 그죠? 이평 간의 간격이 넓어지기 시작하면서 분출이 시작돼요. 그럼 이 이평 간의 간격이 다시 좁아지는 그 찰나? 그 순간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평이 계속 넓어지죠. 그럼 시세는 계속 아직까지는 분출인 거예요. 그런데 자, 어때요? 이평이 꺾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꺾이면 얘는 모일 수 있겠구나, 조정이 올 수 있겠구나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평이 실제로 좁아지면서 단기 이평부터 이제 중장기 이평이 천천히 같이 모이기 시작할 거예요. 얘가 다시 한번 가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형태가 나올 거고, 이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모였죠. 이렇게 모이게 되면 뭐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이면 이제
가격이 분출을 할 것이다. 위든 아래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이후에 이 이평이 모였기 때문에 또다시 위든 아래든 분출할 수가 있다. 아래로 분출한다면 이제 이 아래에서 따라오는 이 중기 이평선까지도 모이는 걸 봐야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 아, 이제는 얘가 어느 정도의 이 횡보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 이후에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가격이 위든 아래든 방향이 나올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베팅을 할 때 우리가 상방이든 하방이든 베팅을 할 때 어떤 기준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숏이야 라고 잡고만 있으면은 얘가 상방으로 만약에 벌어진다 이렇게, 그럼 크게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참고를 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조금 더 볼게요. 이렇게. 자, 이평이 모였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기 이평까지도 같이 모였어요. 이렇게. 중기 2평까지도 같이 모였기 때문에 얘는 이제 곧 시세가 위든 아래든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롱이든 숏이든 분석을 스탑로스를 정확하게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한번 시세가 나오면 그 방향대로 쫙 분출이 나오기 때문에 짧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지 안 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좀 설명이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가 박스권이면은 여기서 숏을 잡고 여기서 롱을 잡고 여기서 숏을 잡고 여기서 롱을 잡고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매매를 할 수가 있지만, 굉장히 좁은 간격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는 이 숏 롱 잡는 게 의미가 없죠. 너무나도 작은 범위다 보니까. 그쵸? 여기서는 우리가 어디로 이제 곧 있으면 시세가 나올 텐데 이 시세가 어디로 튈지 몰라. 그럼 지금은 포지션을 잡으면 안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시세가 분출되는 방향으로 포지션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근데 이렇게 분출이 한번 끝나고 난 뒤에 조정이 오고 있죠. 이렇게 이평 간의 간격이 수렴하면서, 이평이 수렴하면서, 이격이 수렴하면서 조정이 오고 있다. 지금 이 조정이다 라고 하면 이때는 우리가 여기서는 그러면 조정 중이니까 얘가 조정을 할 것이니까 숏 위주 혹은 숏 롱을 봤을 때 이 간격, 어떠한 매매 기준을 근거 삼아서 여기서 매매를 계속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매할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에 갑자기 얘가 시세 분출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이평 간의 이격 지금 모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이평 간의 이격을 봐야 되는 거고, 실제로 제가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서도 이평 모였죠. 이평이 모이면 발산을 하게 되는데, 발산을 하면 이렇게 쭉 시세가 이렇게 분출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섣불리 여러분들이 숏이다 라고 예측해가지고 미리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숏인 줄 알고 미리 잡았다가 올라가면 물 타지 뭐. 물을 계속 타도 계속 방향대로 분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일단 포지션을 아껴뒀다가 방향이 나오고 난 뒤에 그 방향대로 추세 매매를 해도 늦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고, 한 가지 제가 어제 그저께 그리고 오늘 간밤에 매매를 했던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 이 자리인데, 이 자리를 보시면 4시간 봉 보여드릴게요. 자,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어때요? 이평선이 조정을 받으면서 쭉 올라오다가 이평선 조정을 받으면서 여기서 수렴을 하죠. 여기 제가 매매했던 타점이 여기에요. 이평선이 수렴을 하는데 이 자리 밑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조정이 더 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방향이 나오는 자리로 따라가면서 매매를 해야겠다 해서, 이때 양봉이 뜨면서 이 수렴한 이평선들 위로 양봉이 솟아서 종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저는 롱을 따라서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얘가 지금 설정한 이 자리까지는 갈 수 있겠구나, 이 이후로도 분출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조정이 끝난 건 아니죠. 좀 더 크게 봤을 때 지금 이 초록색 중장기 이평선까지도 이렇게 모이면서 좀 더 수렴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은 좀 더 수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제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세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요 이평선 모인 것만으로도. 그리고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요 자리예요. 요 자리. 확실하게 여기서는 모든 지금 이평선 5개 설정해 놓은 게 여기선 다 모였죠. 다 모였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해주고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는 상방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보고 이 1시간 봉에서 상방 시세 분출을 이평이 모였다가 상방으로 시세가 솟는 걸 보고 따라 들어간 거예요. 추격으로.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서 상방으로 나올지 아니면 이평이 다 모였다가 이렇게 모여서 쭉 하방으로 강하게 분출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평의 이격이 좁아졌을 때는 섣불리 따라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평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평이 이렇게 모이고 있다라는 건 위든 아래든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는 매매에 있어서 매매 포지션을 잡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따라가도 늦지 않는다 라는 걸 해석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평이 한참 벌어져 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이평이 벌어져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죠. 여기서 벌어지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계속 상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상방에 대한 추세의 매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평이 이격도가 좁아질 때까지. 이렇게 이평 이격이 좁아지죠. 그럼 이럴 때는 이제 상방에 대한 계속 매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이 올 수 있음을 암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정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오히려 어떤 박스권, 단기적인 박스권 매매가 유효하겠죠. 이평이 좁아졌으므로. 이평이 계속 좁아지면서 지금은 2개의 이평이 이격이 좁아졌지만 이제 3개의 이평이 다 모일 수가 있고, 이게 조정이 길어진다면 4개의 이평, 5개의 이평 다 모일 수가 있으므로, 그죠? 여기서는 이평이 2개가 좁아지다가 다시 한번 분출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분출이. 그럼 이 분출 또 따라가는 겁니다. 이 분출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이동평균의 이격을 볼 때 이격을 보는 거 역시 월봉, 주봉, 일봉 순으로 큰 타임프레임에서 작은 타임프레임으로 내려가면서 해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시겠죠? 정리하자면 오늘 2가지였어요. 이동평균선과 타임프레임의 비밀, 그리고 하나는 이동평균 간의 이 이격을 통한 방향에 대한 모멘텀, 이 2가지를 우리는 해석하기 위해서 이동평균선을 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의 타임프레임은 큰 타임프레임일수록 신뢰도가 높아지므로 큰 타임프레임을 참고하면서 보면 되고, 그럴 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영상 내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앞에 보시면 되고, 2번째로 이격을 볼 때는 이평의 이격은 캔들과 이평의 이격을 보는 것이 아니다. 이평과 이평들 간의 이격을 체크하는 것이 핵심이다. 역시나 큰 타임프레임에서 작은 타임프레임 순으로 보시는 게 좋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이것들, 차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큰 기준점과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꼭 눈에 익혀두시고 차트를 개인적으로 돌려보시면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만의 매매 기준에 이 내용이 더해지면 굉장히 강력해질 거예요. 굉장히 강력해지고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메이저한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습관을 기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다음 챕터에서 제가 또 인사를 드릴 텐데,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제가 이평을 참고해서 매매 타점을 잡지 말고 이평은 어떤 방향성과 힘의 세기를 보는데 참고를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타점은 어떻게 잡느냐? 제 유튜브 재생 목록 누르시면 승률 높은 매매법이라는 재생 목록에 있는 여러 영상들에서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에 대한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상을 참고하셔서 타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타점을 이제부터는 롱장이네? 그러면 롱에 대한 타점을 잡기 위한 방법을 계속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튼 다음 챕터 거래량, 움직임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거래량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 끝. 아디오스.